영민한 DJ,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네. 오늘도 역시 시장은 뭔가 제약바이오 업종 위주로 이 주독 세터가 이뤄지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도 모든 투자자분들이 주목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SK케미칼의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계약 소식인데요. 네. 매니저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제 뭐 장 끝나고 난 이후에 이게 가장 좀 뜨거운 이슈였죠. 네. 시간의 시장에서부터 SK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사실 제가 SK케미칼을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를 해드리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무려 3번이나 또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 마지막에 제가 SK케미칼 이제 공략했을 때 가격이 94,000원이거든요. 오늘 이제 상한가 직행을 하면서 23만 원을 넘어섰으니까 수익률이 146%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게 정말 좀 효자 종목인데 최근에 제가 SK케미칼이 움직일 때 이게 SK바이오팜 때문에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 생산에 관련된 부분들 미리 힌트를 많이 좀 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그 소식이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의 시장에서 급등을 했고 오늘도 이제 장 초반에 한 20% 넘게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그냥 빠르게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SK케미칼이 또 치료제라든지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도 제가 이제 후속주 준비해 왔는데 기대를 한번 해보시고요. SK케미칼이 움직였다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를 네. 가지느냐?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백신을 생산하는 거 사실 SK케미칼의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이미 SK케미칼 이 그룹주 중에서 백신을 생산해내고 있는 또 역량이 있는 기업이고 이미 5개가 넘는 백신을 양산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네. 작년에도 뭐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계약도 분명히 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향후에 백신 개발에 성공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생산을 누가 담당할 거냐 그쵸. 이 문제가 바로 이제 CMO 기업들이 관심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관련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CMO 관련주고 네. 오늘 급등한 이제 SK케미칼의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넥스라든지 뭐 일신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관련주로 오늘 대거 급등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CMO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백신을 생산하고 나서 백신 실제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난 이후에 백신을 본격적으로 생산을 할 때 네. 인구가 뭐 60명이라고 가정, 60억 명이라고 가정하면 한 사람당 하나씩만 이제 접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백신이 무려 60억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 백신을 만들 때 필요한 원료, 네. 재료들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당연히 지금부터 이제 좀 주목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이제 시장은 벌써부터 이제 그런 종목들을 빠르게 좀 찾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후속주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조금 신경이 좀 쓰이는 부분은 신풍제약이라든지 뭐 이런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워낙 좀 과열 비슷하게 급등을 한 종목들이 맞아요. 꽤나 있어요. 네. 그런 종목들을 사실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 신풍제약이 시총이 오늘 6조가 넘어섰는데 그야말로 뭐 어마어마한 폭등세, 이상 급등이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추격 매수해가지고 기대 수익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자칫 고점에서 잘못 매수를 네. 하게 되면 상당히 좀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염두를 좀 해두시면서 치료제 백신과 관련된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 후속주를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에 좀 주목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MO 관련주 수혜 전망과 리스크 관리까지 한번 네.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제 그동안 우리 영민 DJ가 짚어주셨던 종목들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언급해주셨던 우리 리노공업부터 시작을 좀 해볼까요? 제가 항상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할 때 많이 올라왔지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이 12만 3천 원 제가 9시 걸리기 싫다고 12만 3천 원에 그냥 가격 올려서 네. 그냥 매수해버렸잖아요. 오늘 이 종목이 무려 장중에 10%가 넘게 급등을 하면서 13만 2,800원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네. 신고가 뭐 역사적인 고점을 넘어가고 있고
올해 예상 실적 그리고 내년 예상 실적 감안하면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루 만에 지금 10%가 넘게 급등세가 연출이 됐는데 네. 목표가는 14만 원 말씀드렸어요. 리노공업이 왜 주목을 받느냐? IT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이제 변화들, 혁신적인 변화들은 5G로부터 시작해서 IT로 넘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5G 통신 속도가 빨라지면서 메모리 반도체도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DDR4에서 DDR5로 세대 교체를 했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 테스트 소켓 만드는 기업, 1등이 리노공업, 2등이 ISC라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또 무료 방송에서도 제가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와 관련된 종목들도 몇 개 찍어드렸는데 딱 찍어드렸던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다 신고가로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어쨌든 리노공업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3만 원을 넘어갔다가 차익 실현 물량 조금 받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14만 원 목표가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계속해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고 관련해서 퀄컴이 삼성전자의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 수주를 하게 되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 오늘 또 대덕전자라든지 심텍 같은 이런 PCB 반도체용 PCB 또 시스템 반도체용 PCB 관련주들도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부각되는 IT 종목들 오늘 또 하나 준비를 해왔으니까 이 종목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리뷰로도 넘어가 볼까요, 매니저님? 다음 종목은 7월 13일에 언급하셨던 ENF 테크놀로지인데 지금 이 종목도 흐름은 어떤가요? 네, 요것도 ENF 테크놀로지도 매수할 때 분명히 좀 많이 올라왔다. 네. 그래서 장중에 제가 그날도 방송에서 이제 소개할 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그냥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저점 부근에서 눌림목 구간을 이용해서 매수하신 분들은 꽤나 수익이 많이 났을 거예요. 오늘 48,000원까지 또 올라가면서 역시나 ENF 테크놀로지도 사상 최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ENF 테크놀로지는 소위 말해서 이제 노광 공정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이 포토레지스트와 관련된 감광액을 생산하는 기업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ARF, 뭐 KRF라고 해가지고 브라 아르곤, 뭐 브라 클립톤 이런 것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을 만들고 있는데 결국 핵심은 앞서 제가 파운드리 말씀드렸죠. 5나노 파운드리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EUV 포토레지스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좀 받을까? 동진 세미캠이 가장 좀 앞서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그 후속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기업이 ENF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대감도 있고 실적도 아주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의 이제 파운드리 투자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 ENF 테크놀로지다. 목표가를 52,000원 말씀드렸거든요. 아직까지는 목표가까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게 돌아서 나갔기 때문에 5일선 이제 눌림목을 한번 만들고 오늘 새롭게 신고가를 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조금 이어진다라고 하면 뭐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 초반까지 52,000원대의 목표가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ENF 테크놀로지도 홀딩 의견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리뷰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뷰해볼 종목은 상하 프로테크인데 지금 이 종목 보니까 네. 30% 이상의 그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네. 있거든요. 상하 프론테크도 사실 오전 10시 반을 기준으로 이제 34% 정도 수익이 났는데 오늘 고점 대비하면은 40%가 넘었어요. 상하 프론테크도 역시 이 종목도 7월 초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이제 주가가 움직인 걸 보시면은 7월 초에 이제 여기서 소개를 해드릴 때 그때만 하더라도 또 그 자리도 신고가 자리였어요. 이때도 많이 올라왔다라는 얘기들을 좀 드렸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그 자리가 가장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벌써 이제 뭐 한 2주 만에 40% 가까운 네.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목표가는 이미 훌쩍 뛰어넘었고요. 일저가는 35,000원 정도만 익절로 좀 설정을 해두시고 앞자리가 바뀌는 한 4만 원까지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자. 어제 제가 이제 그린 뉴딜과 관련된 종목들이 지나치게 지금 좀 급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제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쪽으로 오히려 좀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었잖아요. 수소차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은 삼성전자 이제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이제 현대기아차 수석 부회장이 회동을 이제 두 번째 회동을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피드백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장 쪽과 관련된 새로운 이슈가 상당히 많이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소차,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모멘텀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김용민 매니저의 세 가지 종목 리뷰 또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도 문자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어떤 사연 도착했는지 영민한 DJ 도와주세요. 가볼게요. 네. 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4188님부터 읽어드릴게요. 가비아고요. 가비아 16,900원의 비중은 10%, 목표가 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가비아는 사실 이제 제가 상당히 많이 좀 분석을 해드렸던 기업이고 코로나19가 딱 터졌을 때 언택트와 관련된 수혜주 그리고 디지털 뉴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 번 언급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죠. 16,900원에 이제 매수를 하시면 지금 딱 매수가 근처예요. 사실 이 종목을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좀 크게 보고 갈 것이냐 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목표가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비아는 정말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주가가 여기서 2배가 가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자회사 KINX의 실적도 아주 좋아지고 있고요. 본업이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뭐 200억 내년에는 300억 이상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실적에 비하면 지금 주가가 오히려 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면은 뭐 여기서 2배가 가도 이상할 게 없는 기업인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만들었던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자리가 매물 저항이 조금 생길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뭐 2만 원 정도 목표가 보시면서 거기까지 올라가면은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좀 보시자. 어제 제가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종목으로 또 소개해드렸던 기업이 다우 데이터라는 기업이잖아요. 네. 요 회사도 지금 오늘 5%가 넘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디지털 뉴딜, 상대적으로 그린 뉴딜 쪽으로 관심이 많이 쏠려 있고 워낙 지금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히려 또 디지털 뉴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저평가받고 있는 어제 제가 다우데이터 키움그룹의 또 지배주 구조와 관련해서 또 정점에 올라와 있는 기업이고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쵸? 오늘도 5%가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우데이터라든지 가비아 같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아주 매수 적기에 놓여 있는 구간이니까 차분하게 이런 종목들을 좀 매집을 좀 해 나가신다면 7월 안에 혹은 뭐 8월 초에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실적 발표하기 전에 큰 시세가 한번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0430님 사연도 읽어드릴게요.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네. 13만 9,500원의 비중은 20% 상담 부탁드릴게요 하셨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은 매수 타이밍이 조금 늦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드릴 때 너무 좋은 기업이지만 올해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거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고 항체 치료제 개발에 대한 이슈도 어느 정도는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죠. 치료제 이제 임상 1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좀 발표될 때까지는 주가는 아무래도 조금 행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14만 원 말씀드릴 테니까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다시 한번 공략해 보시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전 좀 궁금한 게 이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 네. 등락이 좀 엇갈리는 네. 이유 좀 알려주실 수 이게 있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셀트리온이 뭐 본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구 네. 개발을 하는 기업이고 그쵸. 신약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만들어낸 의약품을 외국에 해외에 이제 유통시키는 네. 회사고 셀트리온 제약은 국내에 이제 유통을 그쵸. 담당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유통을 담당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어찌 보면은 모회사의 이제 모멘텀과 같이 움직이는 기업이고 네. 셀트리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임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이 세 종목 다 제가 최근에 다 단기 5점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좀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네. 좀 드린 이유가 주가에 이미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 조정이 좀 떨어지고 나면 충분히 또 가격 매력이 생기고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19 치료제 이슈뿐만 아니라 램시마, SC라든지 뭐 트룩시마, 호주마 이런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이슈도 분명히 이제 내년까지 실적이 계속 좀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업사이드 요인은 있다라고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옆으로 좀 행보하는 좀 지루한 구간이 좀 연출이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보수적으로 뭐 상단까지 올라오면 좀 네. 정리를 했다가 좀 싼 가격에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 그럼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우리 영민 DJ의 원샷 원킬 종목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뭐 시장의 가장 핫한 이슈는 SK케미칼이에요. 네. 근데 이런 종목을 또 이미 120%, 130%가 올라온 자리에서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고요. 그쵸. 새롭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오늘 소개해드릴 건데 네.
22,300원의 파미셀이라는 종목을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 가장 좀 저평가되고 있는 네. 기업이 바로 파미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지금부터 제가 기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백신이 임상 3상 이제 7월 말이 되면은 모더나라든지 화이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임상 3상에 진입을 할 거고 아스트라제네카 역시도 영국과 미국에서 무려 4만 명에 달하는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이제 3상을 진행을 할 건데 그러면 백신 개발이 만약에 성공을 했다라고 치면 결국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접종을 하기 위해서 이 많은 백신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가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CMO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주목을 받고 있고 그러면 그런 의약품들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이 누구냐? 그게 바로 파미셀이라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파미셀이 화이자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이런 기업들과의 수주 계약 공시는 나오지 않았지만 네. 이미 미국의 기업과 독일의 제약바이오 기업들 쪽으로 파미셀이 주요 원료로 생산하고 있는 이 뉴클레오시드라는 걸 이미 공급 계약을 상반기 때 벌써 100억 가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백신 개발에 성공을 하기 전에 이제 수주에 대한 공시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뭐 다른 기업들은 신풍제약 제가 시총이 6조가 넘어갔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신풍제약은 이 치료제 개발에 성공을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약물 재창출을 통해서 피라맥스라고 하는 이 치료제를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시가총액이 무려 6조 원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파미셀의 시가총액은 이제 겨우 1조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되게 때문에 저평가되어 그렇죠. 있네요.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봤을 경우에는 실제로 영업이익이 흑자가 계속 꾸준하게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네.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코로나19와 관련된 임상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클레오시드가 오히려 공급이 상당히 타이트해진다. 요 의료용 그리고 진단용 시장 뉴클레오시드를 공급하는 모든 기업들 중에서 점유율이 거의 80%에 달하는 독과점을 하고 있는 회사가 파미셀이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가치도 저는 분명히 재평가가 좀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전략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매수 가격은 22,300원 현재가로 편입을 좀 했고요. 목표 가격은 26,000원, 일단 1차 목표가 26,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으로 파미셀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제가 최근에 IT 섹터 쪽에서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줄줄이 또 신고가가 갔었다라는 걸 리뷰를 해드렸잖아요. 또 하나의 이제 신고가 후보 네.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8,600원에 PSK라는 종목을 네. 바로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ENF 테크놀로지 포토 레지스트와 관련된 이제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으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 기업도 이제 이 노광공정하고 또 관계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PSK는 반도체 이제 전공정 장비에 들어가는 이제 주요 장비들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PR 스트립 장비라고 하는 거, 요 부분에 시장 점유율 바로 1등 기업이 PSK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에서 1등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바로 이 PR 스트립이라는 장비가 뭐냐면 노광공정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ENF 테크놀로지가 만든 이런 포토 레지스트 감광액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감광액을 도포를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공정 이후에 공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이 찌꺼기들, 감광액의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장비가 바로 PR 스트립 장비인데 그 장비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기업이 바로 PSK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후공정 장비, 전공정 장비 기업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시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특히나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와 관련된 이슈와 더불어서 신고가를 치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PSK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 전략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역시 뭐 주가는 거의 최고가까지 올라와 있는데 28,600원 현재가로 편입을 좀 했고요. 목표 가격은 33,000원까지 역시나 사상 최고가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33,000원의 목표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25,6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저는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후공정이 그렇죠.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맞습니다. 말하시면서 네. 리노공업을 이제 편입하셨는데 네. 그러면 또 전공정 장비도 주목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게 이제 건가요? 논리를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어느 쪽이 더 좋다라는 논리라기보다는 네.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제가 후공정 쪽을 이제 말씀드릴 때는 DDR4에서 DDR5로 세대 교체가 되는 부분. 그쵸.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전공정보다 또 후공정 쪽이 이제 또 주요하겠죠. 근데 네.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는 오히려 전공정 장비 쪽에서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오늘은 시장 대비해서 조금 더 강하게 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순서의 문제지 다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좀 현명한 대답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원샷 원킬 종목으로 꼽아주신 이 두 종목 오후장에서 잘 흐름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더 궁금해하실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한 무료 방송 안내 해주셔야죠. 많은 분들이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때 줄기차게 여러분들께 제약바이오 종목들 또 강조를 좀 해드리면서 SK케미칼 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오후 4시 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